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선, 명상, 깨달음 이런 말들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세상에 살고 있죠. 논리, 분석, 이성 이 두 가지가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깨달음의 논리학 선, 젠과 3대 추론사실 이 둘은 정말 신기하게도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요. 동양과 서양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왼쪽에 거친 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동양의 직관입니다. 자연 그대로 가공되지 않은 순수함.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유리상자 같은 거 투명하고 깔끔하고 명확하죠. 이게 바로 서양의 분석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치과는 감정적이고 분석은 이성적이라고. 근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이 둘이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뭘까요? 바로 지식 날러지에서 지혜 위즈덤로의 전환입니다. 인간의 사고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좋아요. 이제 정말 중요한 프레임워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세 개의 형태가 있죠? 큐브의 딱딱하고 명확한 모양이에요. 그 큐브가 산산조각 나는 모습입니다. 여러 개로 흩어져요. 다시 하나로 모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어때요? 금색으로 빛나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전체 과정입니다. 1단계 규칙 준수사는 산이다 연역법, 2단계 패턴 분석사는 산이 아니다 귀납법, 3단계 직관적 통찰 다시 사는 산이다 가추법. 사고는 규칙에서 시작하여 해체를 거쳐 통합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인간 사고의 진화 방식입니다. 자, 이제 1단계로 들어가 봅시다. 산은 산이다라는 말부터 들어보셨나요? 이건 선의 말이에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건 우리가 세상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 콘크리트 박스에 산이 그려져 있죠. 정의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산은 산이고 나무는 나무고 돌은 돌이다. 이렇게 깨끗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이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아주 단순합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고 질문도 없어요. 산이다라고 정의되면 그냥 산인 거예요. 선에서는 이걸 개념적 알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배울 때 항상 2단계에서 시작하죠. A는 A이다라는 명확한 규칙으로. 자, 이제 논리학으로 같은 개념을 봐봅시다. 이게 바로 연역법이에요. 규칙이 곧 진리라는 거죠. 예시를 들어보면 대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결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건 규칙에서 시작해서 결론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게 완벽한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반드시 100% 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아주 닫힌 시스템인 거죠. 마치 아까 본 산 그림처럼 모든 게 딱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역법입니다. 확실하고 명확하고 100% 확실한 세상. 자, 유리 상자 안에 회색 꿀을 봐보세요. 이게 뭘 나타내냐면 바로 연역법의 세상입니다. 우회의 여지가 없어요. 닫힌 시스템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한계는 무지 이그너런스에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 안에서만 움직여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어요. 이게 1단계의 세상입니다. 안전하지만 동시에 답답하기도 한 거죠. 여기 보이는 건 바코드처럼 생긴 줄무늬죠. 우리는 정의된 세상 속에 완전히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흙과 백으로 명확하게 구분된 세상. 중간이 없어요. 이건 산이고 저건 산이 아니다. 정의에 의해서만 세상이 나뉩니다. 선에서 말하는 개념의 감옥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배운 모든 규칙과 정의가 마치 바코드처럼 우리를 쭉 관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 정의를 한번 깨봐야 합니다. 자, 이제 2단계입니다. 산은 산이 아니다. 뭔가 혼란스럽죠? 우리가 배운 규칙, 정의, 개념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단계입니다. 여기 보세요. 구조가 깨져 있죠? 건물이 폭발하는 것처럼. 돌, 나무, 바위 여러 개가 흩어져 있어요. 해체 디컨스트럭션의 단계입니다. 기존의 정의를 부정하고 대상을 쪼개어 봅니다. 이것이 과연 산인가? 라는 질문을 시작해요.
구성 요소는 돌이고 나무고 흙이고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로 나눠봅니다. 이제 논리학의 관점에서 2단계를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귀납법이에요. 데이터에서 패턴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관찰 1 까마귀 A는 검다. 관찰 2 까마귀 B는 검다. 무한한 관찰. 결론 그러므로 모든 까마귀는 검다 아마도. 여기서는 규칙이 없어요. 대신 데이터가 있습니다. 개별 사실들 데이터를 모으고 패턴을 찾고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죠. 하지만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적 확실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하얀 까마귀라는 예외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이게 귀납법입니다. 데이터 기반 확률적 추론 바텀업 방식이에요. 이제 2단계의 세상을 봐봅시다. 황금색 구슬들, 돌멩이들, 잎사귀들. 특징은 확장성 익스펜션. 새로운 가능성들이 나타나요. 상태들이 계속 변해요. 가능성, 확률, 여러 관점들이 공존합니다. 한계는 불확실성 프라버빌러티입니다.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확률일 뿐이에요. 1단계의 확실하지만 경직된 세계에서 이제 확장되었지만 혼란스러운 세계로 나왔어요. 더 많은 정보는 있지만 아직도 방향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얼핏 봐서는 무질서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패턴이 점점 두드러지기 시작해요. 더 많은 데이터를 모을수록 더 명확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데이터와 경험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하지만 동시에 길을 찾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다시 사는 산이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재통합 리인터그레이션의 단계입니다. 여기 보이는 산을 봐보세요. 아까 1단계의 산과는 어때요? 다르죠? 이번엔 빛이 나요. 황금색으로. 그리고 뭐가 있나요? 뿌리, 줄기, 잎, 구조. 모든 게 보여요. 산은 산이다라는 결론은 같지만 이제 우리는 산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요. 기존의 정의를 깨뜨리고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여 이제 산을 다시 봐요. 하지만 이번엔 체화된 인바디드 날러지로 봅니다.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깊은 지혜로 통합된 거죠. 자, 이제 논리학의 3단계입니다. 가츠법 에브덕션. 좀 어려운 말이지만 내용은 쉬워요. 여기 구조를 봐봅시다. A 퍼나먼한 현상이 있어요. 잔디가 젖어 있다는 현상이 있어요. 아마도 비가 내렸나? 아니면 스프링클러가 켜졌나? 혹은 내가 물을 줬나? B explanation. 가장 적절한 설명들을 찾아요. 하늘은 맑았고 스프링클러가 돌았을 것이다. 이게 바로 최선의 설명으로의 도약입니다. 연역도 아니고 귀납도 아니에요. 완전한 정보는 아니지만 가장 그럴듯한 베스트 설명을 직관적으로 찾아내는 거죠. 이게 바로 가츠법, 그리고 동시에 진정한 통찰 인사이트입니다. 1단계에서는 규칙만 있었어요. 2단계에서는 데이터를 모았어요. 3단계에서는 이 둘이 만나 통찰을 만들어요. 가츠법은 정확히 이거예요. 이 규칙들과 이 데이터들이 만나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 이거겠네? 이를 창발 이머전스이라고 부릅니다.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가 새로운 뭔가가 되어 나타나는 현상. 1단계의 규칙과 2단계의 데이터가 만나서 순간적으로 최적의 고도의 연산 과정 알고리즘이 이루어져 새로운 이해가 탄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깨달음의 메커니즘입니다. 자, 이 그림을 봐보세요. 중앙에 큰 나무가 있고 그 주변으로 구슬들이 떨어져 있네요. 그리고 모든 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의 뇌가 정보를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복잡한 정보가 들어와요. 그리고 뇌는 뭘 하나요? 그것을 네트워크로 연결합니다. 이건 이거랑 관련이 있고 저건 저거랑 관련이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의 깨달음으로 모아집니다. 마치 모든 복잡한 신경망들이 하나의 나무로 통합되는 것처럼요. 복잡한 조각들이 단순한 단어가 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주 흥미로운 비교를 해봅시다. 왼쪽에 있는 산을 봐보세요. 깔끔하죠? 하나의 형태입니다. 이건 뭘까요? 무지 이그너런스의 단순함이에요. 왜냐하면 산은 산이다라고 정의된 상태이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거든요. 이제 오른쪽의 산을 봐보세요. 복잡해 보이죠? 빛도 나고 뿌리도 보이고 구조도 보여요. 이건 뭘까요? 깨달음의 단순함 이지덤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는 이제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인 출력값은 같아도 연산 과정 알고리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1단계의 산은 산이다와 3단계의 산은 산이다는 같은 말이지만 완전히 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정리해 봅시다. 여기 계단을 봐보세요. 1단계 규칙을 따르는 사고 연역 수용.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규칙을 배웁니다. 그 규칙이 진리라고 믿고 따릅니다. 단순하고 확실해요. 2단계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고 귀납 해체. 우리가 배운 규칙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직접 경험하고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해요.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3단계 직관적으로 통찰하는 사고 가추 통찰. 규칙과 데이터가 만나 새로운 이해가 탄생합니다. 더 깊고 더 포괄적인 이해에 도달해요.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고의 진화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성장의 조건 3단계의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2단계의 혼란을 거쳐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규칙을 깨세요. 배운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세요. 기존 틀을 의심해 보세요. 데이터를 모으세요. 직접 경험하세요. 많은 정보와 관찰을 수집하세요. 스스로 패턴을 발견하세요. 누군가의 답이 아닌 나만의 답을 찾으세요. 그 과정에서 진정한 깨달음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성장의 길입니다. 편하게 규칙만 따라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진정한 지혜에 도달하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해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봤어요. 1단계 규칙 준수사는 산이다. 2단계 패턴 분석사는 산이 아니다. 3단계 직관적 통찰 다시 사는 산이다. 당신의 산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1단계에 있나요? 배운 규칙만 따라가고 있나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2단계에 있나요? 규칙을 깨뜨리고 혼란 속에 있나요? 많은 정보에 압도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미 3단계에 있나요? 모든 경험을 통합해서 깊은 지혜를 얻었나요? 당신만의 산을 보고 있나요? 이건 정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1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야에서 2단계의 혼란을 경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선에서 말하는 견산시산의 3단계는 사실은 논리학의 연역법, 귀납법, 카츠법과 정확히 같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인간의 사고가 진화하는 방식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은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과학에서도 철학에서도 같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얻은 것이 내 혼란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구나. 이 깨달음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